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집중호우에 따른 토속류 및 하천 제박이 거동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공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가 모여서 합동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 우측편으로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익대학교 이승오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교통대학교 장창래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기술연구원 송영갑 박사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변용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집안 분야와 수자원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발표 주제가 있었는데요. 토론에 대한 내용은 발표 주제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문적 통합, 그러니까 지금 두 개로 이제 나눠지는 그런 모양인데 학문적 통합에 의한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혹은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5시까지 진행이 돼 있어서 좀 5시까지 진행하는 걸로 좀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토론에 대해서는 한국교통대학교 장창래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교통대학교 장창래입니다. 우선 이렇게 한국지방공학회하고 한국수자원학회가 공동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어떤 자연재, 기후변화를 위한 자연재해에 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토론자라기 전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까도 밖에서 말씀드렸지만 창의융합 연구단이 발족되는 그런 느낌을, 거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두 분 그 회장님 그리고 준비해 주신 우리 그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뭐 어떤 걸 토론이라기보다는 제가 공부한 느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하천을 하기 때문에 하천하고 지금 생태, 환경하고는 많이 한 10년 이상 전부터 우리 우유섭 박사님 계시지만 박사님께서 연구를 주도하셔서 굉장히 많이 갭이 좁혀지는 그런 단계였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지방공학회하고 또 우리 수자원학회가 또 그 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석 교수님께서는 아까 백김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최고의 어떤 그 수치 모델 그 분야를 지금 개척을 하셨음에도 제가 느끼는 점은 사실은 이제 그 예측이 있었는데 그 토속류를 통해서 발생 메커니즘 쪽에 초점을 맞춰주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저희 하천 분야에서는 그 발생한 그 토속류의 그 토사가 정지가 됐어요. 정지가 된 후에 하천으로 굉장히 많은 인풋이 들어오면서 하천의 2차적인 재해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융합적으로 발생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 토사량, 그다음에 그것이 급경사 하천에 미치는 하천의 다양한 지형,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저수지에 들어갔을 때 저수지의 어떤 관리까지 같이 가면 굉장히 좋은 연구로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백준철 교수님은 그동안에 이제 토양류 분야에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셨고, 특히 이 3차원 그 모델을 개발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그 결과로서 아까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저수지에 유입이 되면서 그 수면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았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충주에 비가 많이 왔었고, 많이 온 곳에 이제 소규모 저수지가 붕괴가 됐는데, 그 붕괴도 상류에서 토성류가 저수지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오버플로 돼가지고 이렇게 붕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리 김승영 박사님께서 그 사례를 또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셨고, 특히 인도 관리, 그다음에 그런 사례를 하면서 우리가 D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첨단 장비, 특히 이제 드론 그런 것을 사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줬던 게 이제 학계에서는 좀 정교한 수치 모델이라든가 예측 가능한 것들을 말씀을 주문을 해주셨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기후변화에 의한 어떤 재난이 계속 반복되는 점을 또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저희가 이제 향후에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방향성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상훈 교수님께서 하천의 어떤 제방과 통문의 인증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앞으로 마련해야 될 방안, 그런 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숙제를 주셨어요. 저희도 이제 그거 더불어서 이것이 우리 이상호 교수님께서 어떤 국민 안전이라는 절대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홍수 보험제를 가기 위한 사실은 이런 준비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이상호 교수님께서 드렸는데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재난이라는 부분은 훨씬 더 커지고 있고 이것을 국가가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홍수보험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부만이 아닌 어떤 자발적, 자율적 방제 대책을 구축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더 앞서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나 사회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이 홍수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어떤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갖게 되면 정부가 정부가 이런 거 도입을 하는데 훨씬 더 빨리 도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김혁 교수님께서 실경호 제방 실험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실경호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거대하고 굉장히 힘든 일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내신 것을 보고 놀라웠고요. 저도 이제 실험을 해봤지만 실험이 얼마나 어렵고 그다음에 준비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도 알겠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서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실제 이제 실기물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인은 완전히 제한하기는 한계가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실제 하천에서 우리가 통로를 통해서 제방이 붕괴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가 올 때 홍수 시에 제방 자체의 어떤 포화도들이 또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이번 실험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도 그런 점을 고려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향후에 좀 더 정교한 부분이 또 있으면 더 좋겠다. 실제 좀 더 가까이 그런 것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제가 여기서 느꼈던 점 그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창희 교수님께서는 오늘 발표한 주제 발표한 6편의 어떤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이승우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이승우입니다. 아까 장 교수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인사말을 하셔가지고 저는 인사말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김용도 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오면서 오기 전에 한 6년 전에 제가 했었던 연구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도심지 토사제 사업단에서 연구를 했어서 모형을 개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정 교수님하고 백 교수님 두 분께서 제가 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한번 6년 전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아보면서 그 당시 때 내가 조금 더 연구를 잘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 당시 때 공유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들 아시겠지만 네뎁시스 방정식이 됐던 이제 셜로 워러 이퀘이션이 됐던 그런 이퀘이션들이 원래는 유체 거동으로서 기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아와지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성을 거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개의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다른 상태에 있는 방정식들이 만나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건 해석하고 나온 결과들을 아까 백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론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파라미터에 대한 디펜던시가 너무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연구를 했었어야 됐는데 미래에 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나 파라미터 디펜던시에 관한 연구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단계 더 나간다고 하면 지금 아까 백 교수님도 잠깐 보여주신 동영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욱 교수님께서 실시간 테스트를 해보신 동영상도 있으신데요. 어떤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실험적인 접근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실험 접근 방법들이 다들 뭐 첫 번째는 이제 수치 모형을 이용한 실험적인 접근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정말로 피지컬 모델을, 그러니까 물리적인 모형을 이용해서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시작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또 사용되는 단계가 이론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토속류에서는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6년 전에 이 토속류라는 걸 좀 접할 때 가장 헷갈렸던 게 랜드 슬라이드하고 데브리스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서도 헷갈렸었거든요. 랜드 슬라이드는 분명히 지방공학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고, 데브리스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유치학과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또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민이 들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배 방정식조차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제 시어텀들을 에딩하면서 이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완성해 나갔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시어텀들이 벨로시티 그레디언트의 의존성을 버리고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하나 더 이제 백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싱글 페이지냐 멀티 페이지냐는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왜냐면 그러니까 토속류 데브리스 플로어 같은 경우를 그냥 슈퍼 컨센트레이티드 플로어라고 생각을 하고 싱글 페이지로 풀어도 결과가 중간 부분에서는 되게 잘 맞습니다. 이게 오리언으로 풀기 때문에 풀다 보면은 이제 모형 자체 형상을 맞추는 거는 슈퍼 컨센트레이션이 훨씬 잘 맞는데, 최종 결과 얼마나 멀리 나갔니, 아니 얼마나 많이 퍼졌니 하는 걸 볼 때는 멀티 페이지가 훨씬 더 물리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재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재해의 최종점을 볼 것이냐, 아니면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또는 발생하는 초기를 볼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도 적용해야 되는 어떤 스레이홀드 값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런 스레이홀드, 내가 어떤 모형도 세상에 완벽한 모형은 없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 어떤 모형을 언제 쓸 수 있느냐, 얼마만큼 범위를 쓸 수 있느냐 하는 스레이홀드에 관한 얘기들을 아마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방공학 하시는 분들, 저희 수공학 하시는 분들이 정의를 해놓으면 참 앞으로 향후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참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적인 접근 방식의 어떤 변화를 꾀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건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험실 스케일스의 실험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 김옥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실규모 어떤 실험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물성들에 관한 이해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결과를 모델에 탑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토속류에 관한 실험은 표준 모델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쓰는 장치 거의 모든 실험 기법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토속류는 표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토속류 표준화 실험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성호 교수님하고 김은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저희 수장업종에서는 좀 큰 연구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침수, 위험지구, 선정,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수의 보험. 그래서 근데서 많이 언급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민관 영역으로 이걸 확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인증과 인정이 있는데 그게 끝난 다음 그 이후 시점에서 이게 보험이 됐던 보상이 됐던 복구가 됐던 이렇게 됐을 때 민관이랑 어떻게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걸 할 때 지금 학술적으로 좀 문제가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손상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식의 손상함수를 정할 것이냐. 지금 단순하게 이제 엑스포넨셜이나 뭐 로그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계측되어 있는 자료들의 손상 피해도를 분석을 해서 손상함수를 명확하게 정의해야지만이 걔를 계량화할 수 있고,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다시 재량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를 가야 된다라는 게 민간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두 학회에서 너무나 멋진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하시고 박수도 받으셨네요. 이승호 교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연구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연구를 많이 발전시킨 뭐 지방공학 그리고 수자원 분야 연구진들에게 감사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뭐 모델이나 뭐 실험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표준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도 조금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그 서울기술연구원의 송영갑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기술연구원의 송영갑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해주신 6분의 연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 원사님이시거나 또 직장 동료였고 또 공동 연구진 또 자문위원으로서 만나 뵈었던 분인데 다시 한번 이 큰 가르침을 받게 돼서 큰 영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과거에 한 7년 정도 그 급경사지 산사태에 대해서 연구했던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제가 토속류 하천 제방인데요. 토속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인명 손실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연보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과거 30년 동안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6,4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산사태 토속류로 인한 사망자가 약 1,300명이었습니다. 정말 큰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주제가 하천 제방인데요. 하천 제방으로 인한 붕괴, 침수가 발생하면 지역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재난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토속류와 그리고 산사태 그리고 하천 제방은 해석 방법론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 분야와 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오늘 이 자리는 학술적으로나 뭐 국가적 관리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전공 분야가 이제 지방공학이다 보니 공학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속류나 산사태의 해석 및 예측 기법이 3단계로 좀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 강우량을 이용해서 해석하고 예측하는 방법이었고요. 김윤태 교수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ID, 뭐 기법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형 인자의 GIS를 접목해서 위험 지도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우, 지형, 그다음에 집안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좀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붕괴 영향인자인 강우나 지형, 집안 특성을 동시에 좀 반영하지 못해서 신뢰성이 있는 붕괴 예측이나 이런 게 좀 불가능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금일 오늘 정삼성 교수님과 김윤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드는 것은 실질적인 붕괴 메커니즘을 고려하기 위한 강우와 경사, 불포화 집안의 수리 역학적 특성을 좀 반영했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전문가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해석 분야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좀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 방법을 이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태 교수님께서도 위험 지도를 좀 만드셔서 좀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정삼성 교수님께서도 이 어느 부분이 이제
그 붕괴가 시작되는 부분인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찾아내기라는 상당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제가 그 산사태 과제를 한 6년 동안 하면서 뭐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좀 봤을 때 저는 항상 붕괴 지점에 임도가 있거나 그다음에 군 경계로 그냥 봉분, 전답이 좀 있었습니다. 요게 사실은 우면산 산사태, 그다음에 경남 밀양시에서 큰 토속류가 발생했을 때도 사실은 똑같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사실 이런 사항이 있었지만 그 외부로 이러한 지점이 많이 좀 됐다고 이제 좀 밝혀지거나 좀 노출되는 거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해석 지점을 저희가 유추해 낼 때 그 GIS 맵을 우리가 이용해서 광역적으로 분석을 할 텐데 이 임도 레이어를 좀 고려를 해서 이 예측 지점을 임도와 같이 연관시켜서 한번 찾아보면 좀 더 그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수자원학회와 지방공학회가 모였는데 협력 방안에 대해서 좀 제가 과거에 좀 느꼈던 거는 그 지방공학적인 해석 방법에 수문 레이더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접목을 하면 예측 기술에 좀 발전을 이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과거에 좀 많이 들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국내 제도적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면, 산사태, 급경사지로 불리는 우리 사면의 그 사면 관련해서는 그 주무관청으로는 각 지자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림청이 있습니다. 그 해당 법률은 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행정안전부에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산림청에는 산림보호법이나 산림기본법, 그리고 국토부에는 그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시특법이라든가 국토기본법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주무관청이 이런 사면제에 관련 기관을 설치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련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각지대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해당 법률은 모든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연구자들에게 또는 좀 공개가 안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좀 많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산지 위험지를 전수조사를 다 해서 어느 지점이 붕괴가 정확하게 붕괴 지점을 조사도 하고 또 어느 지점이 예측이 된다라고 조사까지 다 해놨는데 이런 게 좀 공유가 이제 개방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걸 공개를 하면 문제점 발굴이나 개발된 메커니즘을 좀 적용하고 실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좀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학회에 계신 분들이 좀 왔는데 이 산사태나 토속류 이런 국가 R&D 과제가 요즘에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방안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통합적인 관리 정책도 분명히 우리가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그다음에 또 해석 방법을 재영향평가나 재영향평가에 또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연구 과제도 발굴하고 또 이런 발굴한 과제를 우리가
그 해당 부처뿐만 아니라 그 R&D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사업단 형태로 우리가 좀 충분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영업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박사님께서는 현재 그 지방공학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연구 방향에 굉장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개 기관이 계속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제도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그 관계기관의 그 자료의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우리 그 학문 발전에 좀 더 많은 가속도가 붙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 경북대학교 변형훈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농업토목공학과 변용훈입니다. 먼저 오늘 두 학회에서 마련해 주신 자리에 뜻하지 않게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부족하지만 저희 짧은 견해를 말씀드리며 또 본 심포지엄의 주제와 연관된 새로 발족된 연구단에 대한 소개도 잠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하천 제방은 1970년부터 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왔습니다. 하천 설계 기준의 개정 이력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까지는 제방의 제체 재료의 종류와 다짐과 관련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축조된 하천 제방은 다짐 장비가 미사용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간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노후화된 제방에서 내부 침식으로 인해 붕괴되는 사고가 다수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배수 통로의 주변과 같이 제체 재료와 구조물 사이의 접합부에서는 누수로 인한 공동이 확대되어 제방의 붕괴로 이어지기 쉬운데, 오늘 주제 발표에서 보여주신 제방 통로 주변에서의 바이오포리머의 적용은 내부 침식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켜 하천 제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유사하게도 농업용 저수지 제체에서도 콘크리트 구조물인 복통의 주변에서 누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내부 침식은 제체의 주요 붕괴 인자 중 하나인데, 오늘 발표에서 보여주신 친환경 기술들을 적용한다면 저수지 제체 유지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침식된 토양은 유역의 상류 사면에서 하천 하류까지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수지에서는 앞에서 장창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퇴사량이 또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효 저수량이 감소하여 제체에 대한 원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상류에서 토성류가 발생한다면 퇴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중철 교수님께서 모델링 결과에서 보여주셨듯이 수면파로 인한 또 제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저수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의 퇴사량 증가도 제방의 원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토성류, 저수지, 하천 제방으로 이어지는 재난의 발생은 집안 분야와 수자원 분야가 연계된 하나의 복합 재난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난 예방을 위한 기존 기술의 한계점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포렌식 기술을 기반으로 인프라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한 선도연구센터가 있어 작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센터장님을 대신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초용학 건설 포렌식 연구센터에서는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4개의 학교에서 집안 및 수자원 분야를 포함하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기존의 유관 점검 그리고 정성적 평가를 토대로 한 인프라 안전관리 체계를 넘어서 인프라의 붕괴 전후에 포렌식 조사 기술을 활용해서 재난 발생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 예측을 위한 사전 탐지로부터 정밀 진단에 의한 사후 감식, 재난의 재현 및 역추적 기술, 그리고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수 보강 이상의 4단계로 포렌식 기술을 나누어 봤습니다. 각 분야에서 단계별로 다중 센서 기반의 집안재 무익 감식 기술, 그리고 CPS 기반의 붕괴 시뮬레이션 기술,
그리고 물 인프라 비접촉 포렌식 기술 등 다초 산업 기술을 활용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인프라 안전 관리를 위한 융합된 포렌식 플랫폼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렌식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이 어려운 복합 재난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뚜렷이 판단함으로써 재난 발생 이후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향후에 저희 연구센터에서 지방 및 수자원 분야의 융합 기술을 도출해서 오늘과 같이 두 분야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희문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연구센터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그 연구센터의 내용이 아마 복합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의 한계를 느끼고 이런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융합된 어떤 그 학문 분야의 연계를 통해서 같이 해결하는데 좋은 의견을 주십사 하는 내용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그 오늘 발표하신 주제나 아니면 오늘 토론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한 분 정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선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도 아마 이게 지금 같이 공동 심포지엄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자세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는 하천 재난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장 시험을 권기원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그다음에 또 우혜석 교수님 여러 팀들에서 하여튼 풀 스케일링으로 했던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통문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실험 결과들을 보여준 걸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하고 정말 어려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수치적인 해석이라든지 하다못해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스몰 스케일링을 하는 거는 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런데 현장 시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로우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면서 어떤 그런 결과들을 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한마디로 좀 더 우리 그 수자원이나 제방 관련된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결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대한민국 토목 쪽에서는 우리 지방공학하고 홍학이 굉장히 그 호모니니어트가 강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토목이 근간이 돼서 이렇게 뭉친 그런 학회고요. 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주제도 많고요. 관련된 그런 또 중요한 재해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업을 할 수가 있고 서로 간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서 두 학회가 이렇게 큰 발걸음을 내주셨는데 올 4월부터 두 번째 걸쳐서 그래서 좀 더 이런 게 정례화돼서 좀 더 이렇게 더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좀 더 이렇게 또 확인하고 서로 이렇게 그 연구라든지 국제과제 관련된 내용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 학회 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혜석 교수님 책 처음 봤는데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선생님 앞에 죄송하지만서도 한번 저기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쭙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 좀 느낌. 네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죠. 제가 한 40년 전에 그 학위할 때가 데브리 플로는 아니고요. 하이퍼 컨센트레이트 플로였는데 그때 조금 배우려고 하다 만 게 레얼러지예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모델링 그다음에 외국 모델을 적용하는 거에 익숙할지 모르지만 우면동 사태 났을 때 그때 시험 재료를 떠서 시험실에서 이게 슈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해서 기초적인 더 물성 연구를 레올러지 입장에서요. 이 랜드슬라이드에 물이 들어가면 저기 데브리 플로어가 되죠. 그런 것이 좀 있는지 없는지 혹시 그건 아마 지방과학이나 저기 수리학 하는 분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예.
예. 거기 있습니까? 그래서 비면 플루이드 모양도 나오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런 기초 연구를 더 우리 지방과학 하는 분들이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이상호 교수님 발표한 거, 이게 제방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방치된 국가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20년 전에 산풍 사태 난 이후로 정부가 이른바 시설물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했을 때 때는 포함한 게 제방됐거든요. 그거는 관리 주체가 국가라는 게 하나고, 뭐 지방자치단체도 뭐 정부죠. 그리고 그야말로 그 관리 주체가 책임지고 안전에 대해서도 줄기차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전 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좀 어떤 형태든 정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 점검하는 시스템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는 제방이 상당 부분이 민간 제방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레비가요. 그러니까 피마에서 이게 공정된 제방도 많고, 미시피한 공정된 제방이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주정부 제방이고 민간 제방이니까 관리 주체, 소유 주체가 다 다르니까 하나의 시스템화된 그러한 인정 지정 제도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꼭 필요할지, 과연 도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시스템화이즈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이상호 교수님 발표를 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질문하실 분을 찾았는데 다 이렇게 오늘 행사에 대한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학문이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너무 세분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벤트는 하나인데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자꾸 이제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지방공학회와 수자원학회가 합쳐서 하나로 다시 묶는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제는 앞으로 자주 만나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융합해서 뭔가를 실적을 내기보다는 타 분야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서로 배워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정말로 융합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이제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 내용이 이제 많은 공학자들이 굉장히 공감을 했었으면 하는 내용인데 이게 실시간도 아니고 유튜브 중계를 하다 보니까 다소 아쉬움이 남아서 앞으로는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면 많은 이런 기회를 많은 공학자들하고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과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6분에게 모두 감사드리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